최후가 이렇게 나옵니다. 왕도의 할머니가 남자로 변했고 호랑이, 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변했고 호랑이, 최후. 이해 2월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왕도라는 건 수도. 그럼 수도에 있는 남자로 변했다는 할머니, 노구.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의 그냥 동네 할머니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할머니가 남자로 변할 수 있을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절대 보통 할머니는 아니죠. 그리고 그냥 동네 할머니면 여기에 왜 등장을 하겠어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죠. 저 화가 될 화. 근데 한자라는 게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한자를 왜 썼을까? 망하다, 요술 등 이런 뜻들이 있고요. 그리고 잘못 와 이기도 합니다. 즉 사망, 망하다, 요술, 잘못 이런 뜻들이 이면에 있는 그런 한자를 쓴 거예요. 왜 이 한자를 썼을까? 그걸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요술이란 뜻도 있지만 남자로 변했다는 것 자체가 요술이죠.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는 절대 할 수 없는 요술. 즉 여기서의 이 노구, 그 1차적 정체는 요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이 노구의 정체를 정확히 알려면 이 책이 삼국사기니까 삼국사기 다른 부분에 노구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그걸 확인해야겠죠. 신라 이대왕, 남해왕 설명이 나오면서 차차홍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설명하고 있는데 무, 즉 남해왕은 남무, 그런 사람이 왕도한 겁니다. 근데 저 남해 차차홍 어머니가 알령이란 사람인데요. 이 알령이 엄청난 인물이었던 게 삼국사기에 무려 그 탄생 과정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구가 등장하죠. 근데 이 노구가 무려 용이 낳은 존재를 받아와서 키우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노구는 뭡니까? 당연히 무녀죠. 그리고 그 딸 알령도 무녀고 그 알령의 아들인 신라 이대왕 남해도 남무였던 거죠. 그래서 노구는 신관이죠. 그러면 여기는 왕도 노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도 노구, 왕도 무녀, 왕도 신관, 즉 국가의 신관. 저 말은 정확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늙은 할머니가 남자로 변했다. 이게 아니라 국가 신관이 남자로 변했다. 이 말이었던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의 기록은 백제의 국가 신관이 할머니에서 남자로 변했고 5마리 호랑이가 나타났으며 소선호가 사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백제의 국가 신관이었던 할머니, 저 할머니 누구겠어요? 소선호일 수밖에 없죠. 하물며 이 2월 1일이 소선호 사망으로 끝나고 있고 아까 봤듯 사망하다란 뜻도 있었죠. 즉 저 기록의 진짜 의미는 백제의 국가 신관 소선호가 남자로 변했으며 5마리 호랑이가 나타났고 소선호가 사망했다. 사망 당시 60일이었다. 60일은 예전 기준으로는 할머니죠. 근데 이 첫 번째 부분, 이게 해석이 2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소선호 본인이 스스로 남자로 변신을 했다. 이게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백제의 국가 신관을 할머니 소선호에서 남자 신관으로 교체했다. 이것도 있을 수 있죠. 뭐가 맞을까요? 만일 1번이라면 소선호는 평생을 여자로 잘 살아왔는데 왜 이때 굳이 남자로 변신을 해야만 했을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신관, 무녀 역할만 할 거면 남자로 굳이 변신을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죠. 남자 아니어도 신관 잘 해왔잖아요. 즉 만일 소선호가 남자로 변신을 하려고 했다면 그건 당연히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을 변경하려고 했다. 이거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할을 바꾼다는 건 당연히 기존 역할보다 더 높고 큰 걸 노린다는 거죠. 일부러 낮은 역할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신관보다 더 국가에서 높은 게 뭡니까? 왕밖엔 있을 게 없죠. 하물며 백제란 나라는 여왕이 추후에도 내내 전혀 없는 나라이니 왕을 하려면 남자가 되어야만 하죠. 근데 남자가 어떻게 되냐? 그런데 원래 무녀는 아까도 사람이 용한테서 태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비현실적 일을 그냥 공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용이 낳은 존재다.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즉 사람을 초월한 존재이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변신하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면 알령이 용에게서 태어났다를 그냥 공식으로 밀어붙였듯 남자가 되었다고 밀어붙이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런 때에는. 그거였다면 소선호가 그렸던 건 무엇이었겠는가? 원래 고향은 홀본이죠. 홀본, 흘승골, 정사 사서들에 나오듯 같은 곳인데 흘승골, 흘이 떠오르는 곳, 사흘, 삼일, 흘, 일, 태양이죠. 태양이 떠오르는 곳. 그리고 홀본의 지배자였던 사람도 해모수, 해는 우리말로 태양, 즉 태양신이었고 그러니 홀본족 소선호는 태양신의 무녀인 건데 그러면 태양신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 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남신이었던 해모수 태양신이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런 게 바로 지금도 무에서 많이 하는 흔한 말로 강신, 접신, 빙의 등으로 표현하는 그거죠. 즉 남자로 변했다는 거는 기존에는 태양신과 대화를 하는 연결책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태양신이 들어왔다. 즉 이제부터 내가 태양신이다. 만일 저 변신이 본인 의지로 한 거라면 그게 되는 겁니다. 소선호는 백젠 내 나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홀본을 떠날 때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다. 근데 뭘 믿고 저 홀본인들이 따라간 거냐? 이끄는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류 온조는 그땐 너무나도 젊었단 말이에요. 인생의 엄청난 모험을 비류 온조 믿고 간다? 그런 거대한 인망이 있기 어렵죠.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 존재는 소선호 밖에는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영험하고 위대한 태양신의 무녀라면 머나먼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소선호가 백제 건국 압도적 기여분이 나한테 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종의 대립사안이 계기가 되었다고 했을 때 감히 나에게 반대하는 저들을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 내가 그냥 태양신이 되어서 왕도해야겠다. 왜냐하면 원래의 태양신 해모수는 실제로 왕도했었죠. 홀본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남자 변신이 본인의 의지였다면.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있고 근데 또 본인이 남자로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2번 국가의 신관을 할머니 소선호에서 남자로 교체하려고 했다. 이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죠. 이 경우라면 소선호 본인이 왕이 되려고 했거나 남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니죠. 1번과 2번이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반소선호 일파가 신관 교체를 하려 해서 그래서 소선호가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 왕이 되어야만 하겠다. 이 경우도 있죠. 뭐가 맞을까?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저 호랑이입니다. 노구가 그냥 동네 할머니일 수 없는 것처럼 동물 호랑이일 수가 없죠. 왕도 노구, 국가신관, 소선호의 남자 변신과 그 소선호의 사망 중간의 위치에 쭉 이어서 말이 나오고 있죠. 소선호가 남자로 변신해서 호랑이가 등장했고 소선호가 사망했다. 이런 기록이니 소선호 일과 저 호랑이가 관련이 없기가 어려운데 그뿐만도 아니고 무에 대한 아주 약간의 기본 상식만 있으면 아까 여기 남해 차차홍 어머니, 알령과 외할머니 역시 무녀, 노구. 근데 무녀 알령을 용이 낳았다. 그 용의 아이를 노구가 받았다. 근데 실제로 알령을 낳은 존재는 저 노구잖아요. 즉 노구, 무녀, 용. 원래 용이 이런 무적인 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까 삼국사기에도 사람들이 무를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그러면 왜 두려워합니까? 무적인 존재를 건들면 엄청난 불행을 겪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무적인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저렇게 용인 거예요. 그런데 저런 무시무시한 용하고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있죠. 용호상박, 호랑이. 호랑이가 이걸 막아준다. 용수오복, 호축삼재, 용은 복, 호랑이는 삼재를 물리친다. 호랑이는 무적인 차원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용에 맞설 수 있고 불행을 물리칠 수 있는. 무녀가 남자로 변했다, 무녀가 사망했다 라는 기록과 함께 나오고 있는 저 호랑이는 절대 동물 호랑이가 아니라 무녀를 없애기 위해
나선 사람인 거죠. 소선호가 워낙 영험하다고 알려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공격하는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도 만일 매우 영험하다는 평판이 있는 무와 다투러 간다. 마음이 찜찜하겠죠. 근데 그 대결을 안 할 순 없어요. 호축삼재, 용호상박, 용, 무가 가할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그 호랑이의 그림을 지니고 가신다면 마음이 다소나마 편해진 상태로 갈 수 있겠죠. 지금도 언제나 부적을 지니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전통적으로 무에서 용과 불행을 물리치는 존재로 정해져 있는 호랑이를 상징하는 영무를 지니고, 즉 용을 물리칠 수 있는 호랑이가 되어서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다섯 호랑이는 소선호 처단을 주도한 5명의 백제 유력 인사였던 거죠. 반대로 저 호랑이가 소선호 편이다. 근거가 없죠. 무에 대한 기본적 상식이 있으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록의 내용 자체도 호랑이가 나타나서 소선호가 사망했잖아요. 모든 면에서 호랑이는 노구, 소선호를 없앤 존재이죠. 그리고 또 저 호랑이가 소선호를 잡아먹은 존재다라는 건 삼국사기 다른 부분 기록을 봐도 소선호가 국가 신관이었는데 저 사망으로 교체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기록이 또 나와요. 온조가 직접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소선호가 사망했던 2월인데 훨씬 더 공교로운 거는 여기도 5이죠. 5마리가 온조가 직접 하는 걸 축하하듯 엄호하듯 그 옆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종교 권력 소선호를 제거한 것도 5. 온조가 직접 종교 행사 주관하는 걸 엄호하고 있는 것도 또 5. 저렇게 이 5은 기존 백제의 종교 권력자 소선호의 목숨을 빼앗고 온조가 신관 역할도 겸하도록 만든 유력 인사 5명이었던 거죠. 저 5의 비행은 축하 의미도 있겠지만 더 강한 의미는 엄호이죠. 소선호가 사망한 그 2월이잖아요. 그러면 2월에 억울하게 사망한 소선호의 영령이 어떠한 걸 하게 될지 당연히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온조가 직접 하는 걸 축하, 엄호한다는 걸 봤을 때 이 5명은 온조 옹립파 인사들임에 분명하죠. 현실적 국가 운영 실무를 하는 인사들 입장에선 신관이 본인들 뜻과 어긋나는 신탁을 해버리면 난감하죠.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신께서 이 일을 해도 된다, 해야 한다, 신관이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반대 신탁을 해버리면 너무 난감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신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조라는 왕이 주변 신하들에게 매우 크게 의지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료가 이거죠. 오죽하면 나라 이름도 10명 신하여서 이렇게 했느냐. 이게 백제 전에 원래 국호였다는 거죠. 국호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10명 신하가 얼마나 중요 강력했으면 그걸로 해버리는가. 온조파 유력 신하들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나타내주는 기록인데요. 온조파 유력 인사들의 그러한 막강한 힘으로 본인들에게 방해되는 소선호를 제거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소선호를 없앤 저 5명의 이름을 알 수 있는가? 일단 저들은 당연히 온조가 왕을 할 때 주요 위치에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겠죠. 온조의 신하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그 막강 10신하 중 이름 나오는 2명, 그리고 추가로 백제본기 온조왕조에 나오는 으름과 해루란 사람이 있습니다. 오간 마련은 온조형 비류와 크게 붙었다라고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10신하 중 대표격 이름 나왔던 2명이고, 이 둘도 온조하에서 대단히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최주요 온조파 인사들이죠. 그래서 4명인데 나머지 1명은 온조 다음의 왕인 다루왕은 정통 후계이죠. 이 다루왕 초기 때 기록을 보면 흐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까 나왔던 최주요 온조파 인사 해루라는 사람이 했던 걸 있습니다. 온조 라인 정통 다루 초기 때부터 최주요 신하로 나오고 있으니 이미 온조 때부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나중에 흐루가 사망할 때 다루왕이 통곡을 할 정도로 최주요 신하였습니다. 다만 오호랑이가 없앤 때는 이때이기 때문에 그땐 부친이었을 수도 있죠. 이때는
가문 대 가문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다섯이 온조 때 막강 권력을 휘두른 최주요 신하였기 때문에 오호랑이의 유력 후보가 되는 건데, 다만 반대로 삼국사기 기록으로 5명의 막강 온조파 신하를 찾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렇다는 건 막강 10신하 중 5명의 이름은 삼국사기에 안 나온다는 건데, 반대로 홀본족들이 신봉했던 너무나 영험한 최고 종교 권력자이며 왕의 어머니이기도 한 인물을 없앴다는 것은 그들의 힘은 증명하되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죠. 어둠의 일이니.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 5호랑이는 막강 10명 중 저 사람들을 제외한 그 5명일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궁금한 건 이들의 대립을 결정적으로 만든 그 계기, 사안이 뭐냐? 그리고 아들 온조의 입장, 주도자인가 방관자인가? 국가 권력에 이런 건 꽤 흔한 사례이긴 하나, 온조는 왜 어머니를 공격 내지는 공격 묵인을 했던 것일까? 그걸 알기 위해선 바로 이들 집단, 태양의 종족, 홀본족, 이 집단의 진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실체를 알고 나면 너무나 엄청난 얘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냥 백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그 태양의 종족 홀본족의 엄청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앞으로 시청하시면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